부부와 갈등이 있어서 저 동침이 문을 두드리셨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올해로 결혼 4년차 주부인 이현주라고 합니다. 어머나. 아유, 이걸 그렇게 연습했는데 틀렸어. 결혼차. 네, 정확하게 어떤 2000 의견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남편하고? 네. 저희가 시부모님 건물에 살고 있거든요. 함께 같이 살고 있는 건 아니지만 3층에 사시고 저희는 1층에 사는데 아이가 둘이 되니까 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이 좁다고 느껴지고 그리고 다세대 주택이다 보니까 네. 또 다른 애기 엄마들을 만날 그런 환경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좀, 전 조금 뭐 그렇게 평수가 넓지 않아도 되고 새 아파트가 아니어도 좋으니까 좀 아파트 쪽으로 가서 좀 애기 엄마들도 만나고 싶고 네, 그래서 아이들 놀이터라도 있고 뭐 그런 네, 조금 더 환경. 환경이 네, 좀 더 그랬으면 좋겠고 신랑은 조금 더 이제 경제적으로 많이 돈을 모아서 집을 사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전세여도 상관없으니까 조금 더 넓은 그런 데로 이사를 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그래도 돈을 모으고 나가자는 주의이고 네. 그런 얘기를 해도 나는 좀 아이들 교육 네. 여건이나 이런 걸 얘기를 해도 네네네. 근데 그 심리적인 남편 입장에서는 네. 아이들 그 교육도 중요하지만 내가 편하자는 것도 있겠네요. 아무래도 그렇겠죠. 시댁이니까. 아무래도 네 3층에 이제 자기 엄마도 우리 엄마도 보고 네. 쭉 거기 살았었어요, 남편은? 네네 그 열 몇 살 때부터 살았으니까 거의 한 20년 정도 집에서? 직장도 또 가까워요. 걸어서 한 15분 거리인데 갈 이유가 없네. 축구를 좋아해서 동호회를 몇 개를 해요? 3개나 축구만? 근처 아파트 네네. 해가지고 그 근처 네. 아파트 조그만 데라도 들어가고 남편도 아침에 조기 축구 다니고 그럴 수 있는 데 없어요? 직장도 가까워. 있어요. 그러면 남편이 근데 그것도 안 된대? 네, 왜냐면 일단 어쨌거나 대출을 받아야 된다는 부담감이 전세금 좀 대출. 신랑- 남편이 일단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야. 너무 이기적이다. 우리 이기적인 남편 한번 불러보죠. 자, 그럼 오늘의 의뢰인의 남편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멀쩡한 우리 남편분.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우리 조기축구 회원. 그냥 몸이 그냥 다 하시네요. 아유, 조기축구 또 이렇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멀쩡하게 생기신 우리 남편분.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34살이고요. 두 아이 아빠로 열심히 살고 있는 강지웅이라고 합니다. 아니, 내 모습만 봐서는 두 분이 너무 잘 어울리시네요. 그런데 이렇게 소가리를 하고 있었어요. 방송에까지 이렇게 문제를 갖고 나왔습니다. 아니, 타협을 좀 보시지. 열심히 뭐 근처에 아파트로 가서 애들 키우면서 일도 하시겠다는데 왜 그걸 안 해주세요? 일단은 굳이 빚까지 내면서 이렇게 이사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그래서 그냥 좀 더 어차피 부모님 집에서 같이 이렇게 살면은 좀 경제적으로나 더 모을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좀 더 좀 지나서 하면 될 것 같아서. 본인 네. 지금 장남이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부담감도 있으시니까 그러시는 거 아니세요? 솔직히 아니라고 하면 거짓말이에요. 그렇죠. 네, 왜냐면은 책임집시다. 예. 전에는 진행 좋아요. 예. 전에는 몰랐는데 이렇게 어느 순간 부모님 뵈니까 막 이렇게 연로하시고 이제 좀 나이가 드시니까 옆에 좀 있어야 될 것 같은 좀 생각이 들어서 좀 가까이 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서 그런 생각도 있죠. 근데 부인의 말이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얘기하시는 게?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몇 번 했었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나가면은 일단은 아기들 어린이집도 부모님이 데려다 주시거든요. 그리고 갑자기 뭐 아기가 뭐 아프다거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이렇게 2층에 사시면은 제가 뭐 회사 가 있어도 이렇게 좀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 때문에라도 좀 애들 어릴 때는 그래도 부모님 곁에 있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얘기 듣다 보니까 굉장히 말씀 듣다 보니까 아니, 아내분도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도움받는 거는 인정은 분명히 하시죠. 네. 뭐 어떤 게 편하세요? 그러니까 나는 부모님이랑 사니까 이건 좋긴 한데. 작은 애는 7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아기 출산하고부터는 큰 아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또 데리고 오고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다면 그 집에 계속 사는 것도 어떻게 해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니, 잠깐만요. 왜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니 멀리 가는 것도 아니고 네네, 한 가까이. 10분 정도 네. 내에 아파트가 있을 있어요. 거 아니에요. 네, 있어요. 그럼 얼마든지 지금의 것들을 유지하면서도 유지하면서, 네. 뭔가 좀 정체성을 회복하고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어떤 그 안락한 둥지를 떠나고 싶지 않은 남편의 그 알량한 그 이기적인 마음 때문에 아니 그 몇 년 동안 뭐 돈을 벌어서 뭐 대출 갚고 이런 경제적인 문제보다도 그 몇 년 동안 이 아내의 가슴에 멍이 드는 건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그렇게 뭐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서 그렇게 힘들다고는 생각이 안 들어서. 아, 평상시에 생활해 예. 보면. 항상 좀 약간 성향이 보수적이고 딱 자기 주관이 강하다 보니까 옆에서 이제 얘기를 해도 본인이 봤을 때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너는 너무 편하다. 근데 약간 몸은 진짜 좀 편한 게 있어요. 어머니께서 좀 많이 정말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옆집이 시댁 작은 아버지가 살고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다 같이 마주보는 집이 옆집이 바로 옆집이어서 이제 큰 언성을 높이면 다 10월. 들리기 때문에 한 번은 이제 아기 큰애는 한 20개월 정도고 작은 애 임신해 있을 때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배는 너무 부르고 힘이 든데 신랑이 또 축구를 아침 7시에 나가서 오후 일찍 오면 1시, 2시고 늦게 오면 4시, 5시 거의 출근, 평일에 출근하는 거랑 거의 주말에, 비슷하게 예, 주말 하루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잔소리를 했더니만 이제 듣기 싫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냥 3층에 잠깐 나갔다 올게 그러고서는 1시간이 지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서 봤더니만 그 시댁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고 있는 거예요. 거기가 피난처구나. 네네. 자주는 아닌데 한 번씩 그러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지. 아, 그런 꼬투리를 잡히면 안 돼요. 그런 꼬투리를 잡히니까 우리가 좀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거기서 강하게 일해 보셨어요? 예. 예. 가만히 좀 있어봐. 왜냐하면 네. 남자들은요 예. 참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망하나 흥하나 고향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근데 고향에서 오래는 사람 하나 없어. 그래도 고향 가길 원하고 맞아요. 고향 가면 품에 안아주는 것만 같고 그런 심리가 있어. 근데 거기서 뭐야 조기축구회, 동창회, 뭐 직장, 애 유치원, 부모님. 어머님이 반찬 잘해줘, 또 뭐 유치원배 아주 금상첨화지. 아니 내 생각에는 색시가 좀 참아라. 맞아요. 야, 아니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어디서 살아? 너 나가면 대개께서 부인께서 좀 바깥에 나가 살잖아요. 아쉬운 점 많아요. 맞아요. 근데 저는 반론이에요. 발로. 지금 나가면 안 돼. 안 돼. 왜냐하면 네. 제가 쌍둥이 키워봤잖아요. 애기들이 굉장히 어리면요. 엄마가 그 갑갑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애기랑 하루 종일 지내면 특히 너무 갑갑해. 그래서 정말 바람 쐬러 놀이터라도 가고 싶고 아파트는 아무래도 애기 키우는 엄마를 놀이터에서 좀 만나면 서로 이렇게 정보라도 얘기하고 너무 힘들죠. 그 옆집 엄마들이 봐주기도 한다. 나 외출할 때 우리 애기 잠깐만 봐줄래? 서로 봐줄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생겨. 그래서 쌍둥이 키우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 2살, 뭐 겨우 1살, 뭐 3살이잖아. 그럼 엄마 혼자 있으면 정말 나 미쳐 호흡이 막 막힐 것 같아요. 그런데 집도 작으면 더 답답해요. 그 갈증을 풀어주기 위해서 정신 건강이 좋아요. 그렇죠. 아니, 그 대출 받은 거 6학년 되면 나가라 이거야. 빚지면 못 살아. 빚지면 망해 이 사람아. 아니 근데 엄마가 거기서 일을 한대. 자기 본인이 일단 한 2년이라도 나가봐요. 나가봤다가 시댁 가운데 있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마담님들이 지조가 있어야지. 보면 마담님이 얘기했을 때 싹 어떻게 갔다가. 세상 사는 일이 지조만 갖고 살아요. 사랑하는 병동이라는 게 예. 왔다가 달라갈 수 있죠. 근데 이제 저는 환경이 지금 부인께서 편안하고 한 거 다 부모님께 감사한 것도 알지만 지금 내가 원하는 내 소망이라는 게 지금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살면서 저는 그렇더라고요. 지나고 보니까 그때 내가 했던 걸 네가 조금만 도와줬으면 내가 이렇게 할 수가 있었을 때 대한 원망을 하게 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그런 뭐 다 그만두라는 게 아니라 잠깐 부인이 원하니까 그럼 한 1~2년이라도 한번 살아보고 다시 또 올 곳이 있잖아요. 어? 아무리 편리해도 그리고 우리 부인이 사서 가서 시장 보는 물가도 비싸고 아무리 논술아니라 뭘 가르쳐도 그 돈벌이가 안 되면 본인이 들어가자고 해도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해보시고 또 부모님께도 양해 잘 한번 얻어서 꿈을 펼쳐보게 한번. 근데 네. 지금 어떠세요?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왜 이가 시리신가 봐요? 충치가 있어요. 내 생각에 좀 더 애들 크면 좀 더 크면 좀 더 큰 게 언제까지인데요? 그래도 둘째가 이제 7개월인데 그래도 기저귀는 띄어야지. 근데 이제 부인이 7개월이래잖아. 참 손 많이 갈 때야. 맞아요. 조금 더 있어. 아니 그래도 본인의 마음대로 사서 하게 되잖아요. 예. 아니 마담님들이 이렇게 의견이 분분한데 저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예. 결혼하기 전에 네. 시집살이 그래도 한 최소한 애들 클 때까지 하게 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든 것. 그런 얘기했어요? 네, 남편분? 그때는 근데 저도 잘 모르잖아 아가씨니까 전혀 몰라가지고 그리고 또 저는 친정이 대구거든요. 그래서 주위에 도움받을 사람 하나도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또 딱 저희가 결혼하는 그 시점에 그 전세 살던 분이 계약이 완료되고 나갔어요. 집을 사서 나가니까 내보낸 거예요. 네.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때 이거 내보내신 거예요? 근데? 그때는 진짜 좋은 점만 생각을 하고 그렇게 딱 했는데 그러나? 살다 보니까 약간 그러니까 정말 시집살이는 아니지만 그냥 시자만이라는 것도 조금 당연하죠. 불편한 예. 그런 게 부진궁궐에 살아도 네. 그 마음 안 편하면 그거 부진궁궐 아니고 진흙탕에 굴러도요 마음 편한 게 최고인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저는 시댁에 아내한테 있다는 거는.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남편이 난 저런 스타일의 남편들이 너무 좋아. 네, 스트라이커를 할 그럴 분이에요. 그런데 남편이 진짜 옮겼어요. 그래서 집 근처 아파트로 네. 옮겨서 아내가 원하는 삶의 터전이 딱 시작이 되면은 네. 어머니한테 지원받았던 음식 지원도 안 받고 네. 본인이 스스로 일도 그 집에서 하면서 네. 본인의 7개월 아이까지 둘째까지 육아도 다 전담하면서 네. 그렇게 할 자신이 있어요? 네,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예요. 어린이집 큰애 어린이집도 이제 더 이상 엄마한테 네. 시어머니한테 부탁 안 하고요? 네, 네. 잘하는 마음으로. 신랑 얼굴을 보면 고집이 센 얼굴이에요. 이마 여기가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네, 고집이 센데도 사람이 효자예요. 다른 사람이고 그리고 의리 있고. 그래서 여기에 논리에 따라 얘기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와이프의 자아 실현을 위해서 본인이 와이프 소원을 한번 들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인생은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분가를 해서 자기가 독립을 해서 고생도 하고 했을 때 이 마담님 같이 그 내공이 쌓이는 거예요. 내공이 쌓일 기회를 좀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집 가까운데 10분이니까 또 효도하는데 또 그렇게 거리도 멀지 않고 하니까 저는 이번만큼은 와이프 의견을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 제가 결혼 16년 차인데 와이프만 안 들어서 득된 게 별로 없어요. 제가 살아보니까. 진짜 와이프만. 그래서 제가 요즘 와이프가 굉장히 좋아하는 게 화내지 않아서 좋다는 거예요. 근데 화를 냈던 게 보면 제가 미성숙했던 거고 와이프의 언어를 잘못 이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와이프는 지금 시댁이 불만스러운 게 아니라 너무나 시댁과 좋은 관계 유지하고 고마워 하니까 이럴 때 아름다운 관계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기회를 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야 더 좋은 관계가 되고. 나중에 원망 들어요. 부인 말투는 굉장히 사근사근하고 별로 의지력이 없어 보여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잔소리같이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강하게 나가세요. 그러니까. 나갈래. 아파트 얻어줘. 아니 부인이 시부모님하고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겨요. 절대로 지금 저렇게 해도 남편이 그 뜻도 알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단지 빚지고 하는 게 부담스러운 가장으로서의 무게지. 부인이 꼭 소리 지르고 강하게 한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니라 저렇게 웃고 있어도 뭘 원하는지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척 하는 거지. 남편분이요. 네. 축구 포기하고 주말에 애를 봐줄 거면 아내를 거기 살게 하세요. 오! 딜 들어왔습니다. 딜 들어왔어요. 축구 할 거면 아내 말을 들어주세요. 양육을 자기가 책임지지 못할 거면 아내 말을 들어줘야 돼. 축구를 건지냐. 축구 포기할래요? 뛰고 나가는 게요. 네. 꼭 그 운동하려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제가 이제 나가고 싶구나. 하는 일이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사람한테 이렇게 좀 영업. 그러니까 제가 뭐 영업도 좀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안 남자는 만날 수가 없어요. 있네.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갑자기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나마 좀 이렇게 안면식 있는 분들은 얘기를 하고 하면은 또
같이 그래, 운동하는 맞아. 뭐 동생이고 하니까 이렇게 아니 그런 근처 부분도 아파트 없지 살아도 않아 운동은 있어서. 나갈 수 있잖아요. 근처 아파트인데 네. 뭐 그리고 아파트 가면 주위에 충분히 사람이 유지할 더 수 많이 생길 수도 있는데. 그렇죠. 결론이 새로운- 났어요. 지금 축구를 포기 못하니까 그럼 나가면 되겠네. 제가 현실적인 대안을 하나 제시해드릴게요. 두 분의 고민이신데 이제 정부에서 하는 것 중에 보면 무주택자나 근로자들에 대해서 장기 저리의 전체 대출 제도가 있어요. 그걸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2 내지 3%로 물론 이제 아무나 다 되는 것은 아니고 근로소득 그러니까 일정히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이하여야 되는 그런 조건은 있습니다만 두 분은 될 것 같아요. 무주택자이고 하니까. 그래서 이 전세 대출 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지금 고민하신 부분도 해결이 되고 또 아파트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자녀들의 교육 여건이나 이런 생각하시는 부인이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충족이 될 수 있죠. 네, 그리고 또 24시간 어린이집이나 보육원에 맡기면 또 본인이 공부하실 수도 있고 예, 그런 것들은 좀 절충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나이에 비해서 제가 느낄 때는 조금은 아직은 좀 더 성숙을 하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느낌은 일단 남편분은 효자는 효자예요. 근데 제가 볼 때 부모로부터의 정신적 독립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예. 그냥 아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 그냥 우리 집이니까요라고 얘기했는데 그건 본인 집이지 저분한테는 우리 집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내가 가장이고 내 부인과 내 애가 있는 상황 속에서 갈등이 생겼다 그래서 다시 아들로 퇴화를 해서 위로 올라가서 거기 가서 그러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한 번만 얘기하세요. 한 번만. 그거는 명확하게 퇴행이에요, 퇴행. 퇴화 퇴행 또 한 번 하셨네요. 지금 남편으로서 아빠로서의 어떤 조금 더 성숙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이 필요해요. 그게 뭐냐 그 공간으로부터 빨리 나오시는 거예요. 10분이 떨어졌건 5분이 떨어졌건 그 건물을 나와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인 건 아는데 그래서 그런 힘든 걸 좀 고난과 역경을 겪으셔야 좀 더 성숙이 될 것 같고 부인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요 마치 왠지 나 이런 속꿉장난 하고 싶어요처럼 느껴져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이게 얼마나 힘들지에 대해서 아직 충분하게 생각을 못 하신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될 정도예요. 아까 지금 여기 마담 분들이나 연세 있으신 분들 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이고야 소리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제가 대충 생각해도 시어머니한테 받았던 그런 반찬이나 등등의 그런 도움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엄청난 원조거든요. 그게 다 끊겼을 때 내가 과연 어떻게 살아갈까에 대한 계획이 전혀 없으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그냥 마냥 이게 좋을 것 같아서 두 분이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상의를 하시고 결혼이나 아이 양육에 대해서 좀 더 롱텀한 좀 긴 계획을 좀 세우시는 과정이 먼저 필요할 것 같고 상의를 하고 계획을 세운 다음에 실행에 옮기시는 예, 야 원장님 진짜 결혼과 육아 자기만 잠깐 것 같이 다 예, 두 분 앞으로 모실게요. 자, 우리네 의뢰인 우리는 다시 또 부부로 예쁜 부부로 네. 돌아가서 우리 한번 계획 세워보자. 뭐 그런 식으로 틀어주세요. 계획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좀 독립하시. 아직까지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어요? 지금 당장 눌러주세요.